구마사키 게노 성명의 신비 일본 81수 장명법의 문제점. 김만태. 역사와 융합 제26집 2025년 6월 바른역사학술원. 구마사키가 성명의 신비에서 자신의 오격 81수 장명법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통틀어 모두 정리하면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성명 한자 획수로 구성한 5가지 격이 사람 운명에 매우 중요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인격이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주요하다. 종래 일본 성명 판단법은 직역과 총격만 보는데 자신은 5가지 격을 봄으로 정확하다. 독인객인 81수 모두는 사람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영의 영도력, 영동력을 갖고 있다. 운명의 수리영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명 문자의 발음 음령이다. 자신의 성명학은 매우 심오한 내용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부로 하고 오직 자신이 설립한 오성각에서 전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구마사키는 본문 맨 처음에는 다나카 기이치 대장을, 맨 마지막에는 기무라 준조 기관장을 예로 들어서 성명 한자 획수를 조합한 천인지회총 5격의 수로서 자신의 장명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나카 기이치 천격 9, 인격 17, 지격 14, 외격 6, 총격 23. 기무라 준조 천격 11, 인격 17, 지격 13, 외격 7, 총격 24. 구마사키가 주장하는 81수 모두가 가진다는 각각의 영의 영도력, 영동력대로라면 일본의 흔한 성씨인 다나카 중에 같은 이름 획수인 조일, 경일, 근일, 헌을, 수울 등도 이름상 운명이 다나카 기이치와 무조건 같아야 한다. 기무라 준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무라 성씨 중에 같은 이름 획수인 진삼, 소사, 진구, 양산, 탁천 등도 이름상 운명이 기무라 준조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들도 있는데 그들이 모두 운명을 똑같이 해서 살아가야만 구마사키식 장명법이 옳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각기 다른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 단적인 예처럼 구마사키식 장명법은 그 논리와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엉성하여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다. 구마사키는 서문에서부터 일반 세상에서는 성명학을 저급한 운명 판단이나 미신의 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성명학은 최신 영과학이자 경이로운 대발견으로서 찬사를 받으며 성명의 여하가 사람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단연간 탐구해낸 것이므로 나의 장명법에 의지하면 안심인명의 행운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근거도 없이 자화자찬하며 주장한다. 그리고 본문과 부록 신례편에서도 이런 주장을 표현만 다르게 하여 되풀이해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오로지 자신의 주장을 서문에서처럼 실존주의 철학 운운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 동어 반복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서문에 이어 본문에서도 구마사키는 자신의 장명법은 진정으로 종래 구식 성명학을 근본적으로 타파한 신학설이며 새로운 영과학이라고 반복해서 억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명의 신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설명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단지 중간중간에 종래 일본에서 사용했다던 성명 한자 획수 장명법에는 틀리고 자신의 장명법에는 들어맞는다고 하는 몇몇 사례들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즉 5격에 해당하는 81수가 모두 각각의 기륭에 관한 영의와 영도력, 영동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은 계속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성명의 신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 과장 광고와 같은 내용의 학술적인 용어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김만태 교수가 선행연구 2014년에서 이미 규명한 바와 같이 구마사키의 81수는 역학에서의 구국 81수와도 전혀 무관하고 일본 전국시대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키고 일본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 죽임을 당한 오다 노부나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도 막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일본 쇼군들의 흥망성쇠에 그들의 성명 한자의 획수를 구마사키가 의도적으로 끼워 짜 맞추고 달과 여성을 상징하는 음은 흉한 것으로 태양과 남성을 상징하는 양은 길한 것으로 하여 81개의 길수와 흉수로 자의적으로 단순 구분해 만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나 체계, 타당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 마지막 편인 제10 확신편 첫머리에 심오한 학술적 이치는 모두 생략하고 단순히 일반 사람의 응용을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가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라고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일반인은 이 정도 설명만 이해하고 그 방법을 응용하면 어떠한 만천다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명의 길흉 판단을 잘할 수가 있고 일생 운명의 소장화복을 명료하게 알 수 있다. 라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 또 되풀이해서 말한다. 만약 인문에서 구마사키식 성명학의 대오이설을 한번 읽어보면 명단 확실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1928년에 불행하게 사망한 2명의 이름을 사례로 들고 오성각의 승인 없이는 구마사키식 장명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오성각에서 이 장명법을 배워야만 심오한 비전을 얻을 수가 있다고 또 터무니없이 과장 광고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책 뒤 부록에는 성명용 한자 자전과 한자표를 획수별로 83쪽에 걸쳐 수록하였다. 오성각 홈페이지의 업체 소개에 오성각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명 판단으로 많은 사람에게 애용되어 중국, 대만, 한국 등의 한자권의 나라에도 퍼져 있습니다. 라며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일제가 침략한 중국과 창씨 계명과 개성명을 강행한 한국과 대만이다. 즉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강행하면서 그 침략 지역과 식민 지역에 구마사키는 자신의 새로운 장명법으로 타고난 운명을 좋게 바꿀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전파하였던 것이 청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다. 당시 일제 총독부는 구마사키 장명법이 식민지 국가에 전파되는 것을 방조하면서 일제의 식민지화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940년 2월 11일 일본의 건국기념일인 기원절에 맞춰 천황폐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조선인도 일본식 시로 이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라는 구실하에 한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 계명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하도록 강압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마사키의 일본식 수리 장명법이 신문 광고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크게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림의 좌측 광고 1940년 2월 26일자에 등장하는 구마사키식 성명학, 성명학계의 최고 권위 구마사키 게노 선생이 수제자, 오성각 성학사, 개운지도, 창씨 계명, 명명, 장명 비교 연구가 되다와 우측 광고 1940년 4월 24일자에 등장하는 창씨 계명, 명명, 장명은 구마사키 성명학으로 전 조선에 걸친 직접 지도, 조선의 가장 연고가 깊은 성명학 전문의 1인자 히다카 선생의 계명의 행운실화 증정 등의 내용에서도 구마사키 장명법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하는 행운 및 개운과 연결시켜 창씨 계명 당시 조선인에게 전파하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성명이 운명과 신비한 관계에 있고 성명은 한자 획수와 관계에 있으며 일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성명을 내 지인즉 일본인과 같이 지을 수 있다는 그림의 광고 내용도 구마사키식 획수 장명법이 한국으로 전파되던 창씨 계명 강행 당시의 정황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구마사키는 본문 제구 음령편에서 성명의 암시 유도력 중 수리영동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명 문자의 발음에 의한 음령의 힘이다. 구마사키식 성명학에서는 수리영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다음으로 음령의 재화생극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음양이나 오기의 배합을 고려한다. 고하였다. 그러면서 일본 문자의 오시음을 표와 같이 오성, 오행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장명가 장명앱 장명 프로그램들이 한글 자음의 오행 분류를 훈민정음 국보 제70호의 분류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도 1940년 창씨 계명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파된 구마사키 성명의 신비의 일본 문자 히라가나와 카타카나의 오성 분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본 훈민정음과 다르게 토인 입술소리 수능 미음 비읍 피읍을 오행상 수로 수인 목구멍 소리 후음 이응이우을 토로 잘못 사용하는 우리나라 대다수 장명가와 모든 장명앱 장명 프로그램들은 1750년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940년 일제 창씨 계명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파된 구마사키의 성명의 신비에서 일본 문자의 5성 분류를 한글 자음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훈민정음운해를 찾아서 읽고 볼 정도의 지성을 갖춘 장명가라면 더 널리 알려진 국보 제70호 원본 훈민정음의 내용을 찾아서 보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원본 훈민정음은 1940년 발견되고 1946년 영인 발간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당시 우리나라 장명가들은 이미 구마사키의 자음 분류에 따라 토인 미음 비읍 피읍을 수로 수인 이응이 울토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광복 후 1946년부터 이미 원본 훈민정음의 내용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명가들은 한글 자음의 오행 분류에 대해 올바르게 검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마사키가 분류한 그대로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착종하여 사용하면서도 그 오류를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공연히 훈민정음운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구마사키가 성명의 신비에서 분류한 일본 문자 50음의 오행 구분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장명가와 모든 장명앱 장명 프로그램들이 한글 자음의 오행 분류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심각한 일제 식민의 잔재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장명책들이 사격 원형이정 계산법과 81수 각각의 기흉 내용, 착종된 음령-오행, 음양-오행의 배합, 획수별 인명령, 한자 자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구마사키의 성명의 신비와 매우 흡사하다. 장명가들이 발행하는 장명 증서가 원형이정 사격, 해당하는 기란수, 음령-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게 1940년 일제 창씨 개명 강행 시기에 조선 총독부의 방조 아래 일본 장명가들이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이들에게서 장명법을 지도받으며 배우고, 이에 부안해동한 조선 장명가들이 대대적으로 유포한 구마사키류 획수 장명법의 잔재이다. 그 가운데 구마사키 게노의 성명의 신비가 있었고, 일제의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전시동원과 한국식 민화를 위한 창씨 개명을 개인의 운명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고, 영합한 구마사키류 장명가들의 교묘한 상술과 이를 비호한 일제 조선 총독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비판과 연구 결과를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우매한 우리나라 장명가들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상업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장사꾼들이 있을 뿐이다.